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간다. 한 문제 나오는 것을 이 한 문제 나오는 것을 1시간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10분만 해결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계약의 효력을 물어볼 텐데, 하나는 우리 계약법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효력과 쌍무계약의 효력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을 물어봐.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27페이지에 메모해버려. 밑에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여기서 시점에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었대. 이 시점에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대. 자, 계약은 요때 성립이 되었어. 요때 성립이 되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대. 이 시점에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대. 그러면 생각하면 돼. 첫째는 계약이 성립 전에 멸실되었으니 원시불능. 성립하고 나서 멸실되었으면 무슨 불능? 후발불능이라고 하잖아. 두 개 있어. 그러면 이런 걸 원시불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시불능이라고 하는데,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이 유효요, 무효요? 계약이 무효이고, 무효로 끝난다.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 생긴다. 그래, 이렇게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대. 그러면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한도 많이 했잖아. 책임만 나오면 책임지는 자에게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 계약 책임만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어야 돼. 그냥 머릿속에 공통점이니까.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우리 표현 대리에 보면 대리권의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책임을 지는 자는, 책임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책임 내용은, 그러면 책임 내용은 뭔가? 그러면 손해배상인데 무효이면 무슨 이익이고 신뢰이익이고 유효이면 이행이익. 이렇게 외우느라고 머릿속에.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여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돼. 다시 한다.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책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 책임의 내용은 너 책임져라 그러면, 손잡고 봤다고 책임져라 그러면 혼인하자고 그랬어? 돈 내느라고 그랬어? 돈 내느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함부로 막 얘들끼리 막 한바탕 붙으면, 근데 아버지가 와서 또 아들 편 들면 내 부모는 속상하지? 가서 확 붙어야 돼 해서 묻잖아. 그러면 책임 묻잖아, 이런 거. 어쨌든 책임의 내용은, 자,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액인데, 손해배상액에는 유효이면 무슨 이익? 이행이익. 무효이면 신뢰.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행이익이요 신뢰이익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 여기 유상계약의 원시적 전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은 무효, 유효.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 두 번째는 후발 불능 나오면 봐. 여러분들 여기 이걸 후발 불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후발 불능만 나오면 효력이 외웠던 게 있어. 다 같이 대상 청구권.
물상대위. 그냥 이게 후발불능 하면 그냥 공통점이 물상대위, 대상청구 생각해 줘야 돼. 수없이 반복했으니까. 후발불능만 나오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 다시 물상대위. 저당권의 객체가 멸실되었을 때는 물상대위고, 채권의 객체가 멸실되면 채권의 객체가 멸실되면 뭘로 가? 대상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후발불능에 빠진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으면 이것을 채무불이행으로 간다 그 말이야. 채무불이행 중에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후발불능도 이행불능이라고 다룬단 말이야. 근데 이 이행불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좁은 의미의 이행불능이라는 게 있어.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행불능이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불능의 채무불이행을 가리켜. 근데 그냥 이행불능 해놓고는 여기다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위험부담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불능이 되면 어떤 문제로 간다고? 위험부담으로 가. 양채무가 소멸하면서 위험부담. 그러면 그 불이익을 채무자가 위험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되는 원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그래서 채무자가 불이익을 떠안다 보니까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돼 버려. 종료.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났다면 우리가 새기다가 지금 수인이 아버지고 혼인하기 전에 남자 그때 새겨봤었잖아. 그때 그랬어. 그렇게 미인이 남자들이 한번 누가 젊었을 때 뭐 사준다고 오라고 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집에만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법률관계가 끝나면 이게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나면 공통점이 주고받은 것을 생각해야 돼. 청산해야 돼. 올해 합격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머리를 써. 매매 관계가 종료가 되면 우리 매매만 배우니까 매매 관계가 끝났으면 어떻게 하냐.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하지 않았냐. 다시 한번 끝났으면 상처. 여러분들 이혼했으면 기존에 주고받는 거 다 되려 받잖아. 그래서 종료되면 남는 것은 상처가 부당이득으로 해결한다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 이득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면 여기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하든가, 아니면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매매계약에서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봐. 수용.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잖아. 여기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위험부담으로 가고, 이때 매도인이 그 불이익을 떠안아라 그 말이야. 채무자가. 그러면 수용되면 법률관계 다 끝났으니까 채권자 매수인은 내가 너에게 준 계약금,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났은 게 계약금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하든가, 아니면 수용금 받는 것이 유리하면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내가 수용금 받아가겠다. 그게 대상청구권이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는 법률관계 종료되면서 채무자는 부당이득 반환해주고 끝나. 아니면 채권자는 수용금 내가 받아가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결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있다고 봐. 그 불이익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면 생각해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면, 불이익을 채권자가 떠안는다면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야 이게.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 이렇게. 동의해? 이렇게 해결한다 하시면 돼. 자, 요거 갖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대로 놔두고 머릿속에 227페이지 보자. 갑과 을은 갑소유 A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쳐,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 그러면 여기 원시적 불능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무효로. 그래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아? 2번. 매매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쳐. 후. 그 다음에 갑의 귀책 사유로 밑줄. 그럼 여기 봐라. 갑의 귀책 사유로 그러니까 여기지? 이거 아니야. 채무자의 귀책 사유. 그럼 이행 불능. 그럼 이행 불능 나오면 우리 이행 불능에 따로 공부했잖아. 이행 불능에서 자, 이거요. 없이. 생각나? 이행 불능 나오면 없이 세 가지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손배청. 이때 손배청은 유효니까 이행이익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 않고 무슨 청구권? 그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제 없이 해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무슨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하거나 선택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2번 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이 말은 요거 물어봤네. 이행 불능의 경우 없이 최고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세 가지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를 물어봤잖아 지금. 3번 해제 후. 자, 체결 후 동그라미. 체결 후고 병의 방화지? 그러니까 병의 방화니까는 여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불이익을 떠안으니까 채무자는 돈을 못 받고 다 법률관계 종료되었어 이렇게. 그리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줘야 된다. 다만 이때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음 없음? 이렇게 한다 하면 여기가 적용되니까. 읽어보면 계약 체결 후 병의 방화로 A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을은 채권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여기 부당이득 청구할 때 여기가 틀려버렸잖아.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했으니까. 부당이득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가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했잖아. 여기가. 4번 계약 체결 후 자, 을의 귀책 사유 밑줄 그으셔. 그러면 자, 을의 귀책 사유니까 을의 귀책 사유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경우니까 을의 귀책 사유 여기잖아. 그럼 이때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였으니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잖아. 이런 게. 자, 계약 체결 후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여기는 채권자 위험 부담. 여기 물어봤어.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의 경우 채권자 위험의 부담의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었대. 그러면 이익은 을에게 상환? 어쨌든 위험부담만 나오면 위험부담의 종착역은 법률관계 종료되었으니까 기존에 위험부담 그러면 남는 것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표 유형은 여기를 다 물어봐 버렸어. 다. 그냥 얼른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면 시험 보러 가면 공부 떨어진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그래.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고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기억하고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11월 달도 와봐야 지금 기억 못하면 소용없는 거니까. 그러면 공부는 지금부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나약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는 사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눴잖아. 막
일본 놈들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평화를 추구했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들 나와서 죽이잖아. 이렇게 김원봉 의사가 야,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이 틀어져. 근데 그때 죽이자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겠냐? 근데 되었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거 참여도 못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려거든 이렇게 공부해. 그러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 1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만 물어봤잖아. 이제 여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만 물어봤어. 틀린 것은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원 동그라미 그리고 무 동그라미. 그래,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해야 돼. 2번. 수량지정 매매. 수량지정 매매만 몇 줄로 가봐. 수량지정 매매는 매매 동그라미 쳐놓고, 매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얼른 유상계약 이렇게 써보셔. 유상계약. 여기 보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어. 따라서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다 그 말이야. 수량이 부족했다면 그건 원시적 일부 불능이요. 수량 부족은. 그러니까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로 가, 유효로 가. 근데 여러분들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 수량 부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매수했는데 창고만 멸실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창고가 딸린 건물을 매매했는데 창고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이게 요거로 가야 돼. 이렇게 두 방향이 두 개 있지. 땅 매매했으면 수량 부족, 건물 매매했으면 창고 멸실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잖아.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가니까. 3번.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이행의 불능을 알았거나, 자,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몇 줄 것이요? 알 수 있었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과실이 있어야지. 네 번째.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선이 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여기 봐라.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한 100번도 더 있다. 젠장. 그거 하면 문제 풀리잖아. 책임 묻는 자는 선이 무과실. 책임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도 선이 무과실이야. 표현 대리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대방도 선이 무과실. 그래서 책임 나왔을 때 책임 묻는 자 그러면 선이 무과실. 이렇게 기억해봐 한번. 다시 한번. 책임 묻는 자.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까 책임 묻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잖아. 이런 것들은 껌이요 껌. 5번.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주면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이익이야 신뢰이익이요? 무효니까. 그래, 만약에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그냥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신뢰이익이요. 이렇게. 다시 한다. 거기다가 5번 봤더니 읽어보자.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행이익이요, 이행이익의 한도요. 잘 보라고 눈에. 이렇게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 또 내 유튜브보다 깜짝 놀래.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잖아 그거.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은 맞추거든. 그렇게 강의해도 답은 맞춰. 깜짝깜짝 놀래도.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강사들이 그렇게 강의하잖아. 그럼 그냥 내가 가슴이 철렁해. 그래도 학생들이 몰라. 왜? 부연하게 한마디 더 할까? 수준이 그러니까. 부연하지? 다시 해. 책임 나오면 손해배상으로 가는데, 손해배상인데 유효이면 무슨 이익? 이행이익. 무효이면. 근데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잖아.
그럼 이행이익이 범위 내, 순례이익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요.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항상 순례이익이요.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순례이익이다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근데 문제풀이 하니까 재밌잖아 이거. 한 장 넘겨. 자, 18번은 3번만 보자. 18번. 자, 계약이 의사의 묻질 것이요. 불합치 이렇게. 불합치. 그럼 불합치 네모 성립하지 않은 경우 네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성립이냐 아니냐를 잘 따져야 되는데 불합치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았잖아. 보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535조의 과실 유추 적용하여 손배청 청구할 수. 근데 위에 한번 봐. 위에 판례에 의한다. 동그라미 쳐봐. 위에 변리사 문제. 판례에 의한다. 동그라미 쳐보라고 판례.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면 판례는 기억하면 돼요. 저 3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위로 쭉 빼. 판례는 535조를 이거 해설이야. 판례는 지금 요거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535조를 판례는 535조를 무효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는 이 535조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성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응? 아까 무효인 경우만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이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 무효일 때 생기잖아. 그럼 무효가 아닌 불성립의 경우에도 판례는 그걸 적용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 그 말이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 이것 때문에 그거 공부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적용해 안 해? 불성립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그것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535조를 무효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해결했고 20번 보자. 20번 네모. 20번에다 네모. 민법상 불능과 관련된 쟁점 중 성격이 다른 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해제권, 채무자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여길 물어봤어. 성립 여기냐 이걸 물어봤다고. 여기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앞이지. 나머지는 해제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아니야. 채무불이행 책임, 또 위험부담 책임, 무슨 뭐 전보배상 청구 다 여기 아니야. 그래서 어디?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시불능이야, 후발불능이야? 채무불이행 책임은 여기 있잖아, 여기. 계약 해제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해제.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부담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잖아, 뒤에.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부담도 여기 있잖아, 채권자 위험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